자, 지호야, 연립방정식을 푸는 원리가 뭐였죠? 연립방정식 푸는 원리가 뭐였죠? 사라졌나요? 아랑과 같이. 우리 기억하고 있는 신문 없어요? 응? 우리 에이스 유빈이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뭐였죠? 뭐였죠?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기억 못하네. 자, 적어놓으세요.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거예요. 미지수 소거시켜서 미지수를 몇 개만 남기는 거야? 한 개 남을 때까지 소거시키는 게 원리인 거예요. 미지수 소거 좀 어려운, 소거를 하면 미지수 하나씩 점점 삭제시켜서 소거해서 미지수 한 개 남길 때까지. 남기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미지수 한 개 남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남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 미지수 계속 없애면 돼요. 지금 우리가 미지수가 몇 개짜리죠, 지금? 2개짜리죠. 뭐 3개짜리를 내도 똑같아요. 다 없애가지고 점점 없애서 한 개 남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건데, 이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방법이 2가지를 배우죠, 수단으로. 그게 뭐였죠? 가감법, 그 다음에 대입법.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대입법과 가감법은 그 미지수를 소거시키기 위한 방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2가지를 배우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연립방식을 풀라고 할 때 미지수가 막 없어지고 있어. 잘 풀고 있는 거다, 못 풀고 있는 거다? 잘 풀고 있는 거야. 미지수가 소거가 안 돼. 안 되고 있어, 계속. 그러면 잘못 풀고 있는 거야, 결론을.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를 다 소거시켰을 때 마지막에 미지수가 한 개가 남겠죠. 얘가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1차 방정식이 남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77쪽에 6번 잘 풀었어요, 둘 다? 77쪽에 6번 다 잘 풀었나요? 77쪽에 6번? 77쪽에 6번 다 잘 풀었어요? 잘 풀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또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풀이해서 결론을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다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뭘 구하고 있는 거죠?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하면 뭘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구하는 게 뭐죠? 정확하게. 아니, 튀어도 돼요. 뭐, 튀었다고 뭐 내가 뭐 혼내거나 막 죽여버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편하게 대답을 하세요. 배우는 거 생각나는 대로. 뭐예요?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이렇게, 누가 죽여요? 왜 대답 못하죠?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해서 풀어서 나온 게 뭐냐 이거예요. 구한 게 뭐 어떤 걸 구한 거냐 이거죠. 우리 뭐 대답할 사람 없어요? 어떤 해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번 시간에 다 알려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해를 구한 게 맞아요. 해죠. 다 방정식 해 구하는 거잖아, 다. 어떤 해를 구한 거죠? 얘가 해가 몇 개 나오죠? 얘가 해가 몇 개 나와요? EX 플러스 Y 나오는 해가 몇 개 나와요? 무수히 많이 나오죠. 얘도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해를 찾은 거야, 결론은? 겹치는 거, 공통된 해를 찾은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얘가 미지수가 2개고 식이 하나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요. 얘도 해가 무수히 많아요. 보통은 이제 좌표쌍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공통된 해를 찾는 게 그게 바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다가도 대입해도 참이 되는 거고 밑에 방정식에다 대입해도 참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구한 거예요. 이 연립방정식 풀려고 그러면 정확히 뭘 구했는지 알고 풀어야 되겠지? 이런 거 알려주는데 이것만 알고 뭐 구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 연립방정식 통해서 뭘 찾았니? 그러면 찾는 건 다 알아요. 찾은 게 뭔데? 뭘 찾은 거야? 모르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참이 되고 밑에도 참이 되는, 동시에 참이 되는 x값, y값을 구하는 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다. 그럼 6번 어떻게 풀었어요? 77번. 77페이지 6번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다 푼 거 아니었어요? 뭐
다 찍었어요? 어떻게 풀었죠? 우리 유빈은? 어. 연립을 해야 되는데 해가 서로 같다겠죠? 그러니까 이거 4개는 다 해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하고 얘가 A, B가 더 붙었어. 보이시나요? A, B가 더 붙었기 때문에 미지수가 더 늘어났단 말이야. 또 뭐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냐면 미지수가 안 붙은 얘하고 얘를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하는 거야. 미지수가 안 붙은. 왜냐면 얘네 두 개로 연립방정식해도 어차피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 똑같은 해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먼저 뭐를 찾는다? 이 두 개를 통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야, 먼저. 미지수가 없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연립방정식 해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뭐를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다? A랑 B를 그 다음에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 가지고 놀 때 미지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야. 미지수가 많으면 일단 식이 어려워지는 거야, 무조건. 왜냐면 미지수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왜냐면 계산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수 없는 놈들끼리 연방을 먼저 한다. 왜냐? 해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해도. 그래서 해를 먼저 구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A, B를 구하는 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섞어서.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고 있는지 잘 찾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뒷편 넘어가면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오늘 이제 할 게 별로 많진 않은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일단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계산이 복잡했을 때 어떻게 연산을 하면 뭐를 하기가 쉬운 거야? 미지수를 소거시키면서 연립방정식을 풀기가 쉬울까? 그러한 방법들을 배우는 건데 일단 PX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가 전혀 어렵진 않죠. 1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x 빼기 4배의 x-y는 8이다 라는 것과 x 더하기 3y는 1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전개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3x 빼기 4x니까 위에 게 마이너스 x가 나오겠고 마마니까 플러스 4y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얘를 x, y를 해서 이쁘게 정리를 정확히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미지수를 소거. 여기서는 어떤 거를 쓰는 게 가장 간단하냐면 누가 보더라도 x를 소거시키기가 가장 쉽죠?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하면 되겠죠? 더해서 x를 날리는 거죠. 그럼 여기 없어지겠고 4y, 3y 더하면 몇이 되는 거죠? 7y가 되겠고 우변은 8 더하기 1이니까 몇이 되는 거죠? 9. 그래서 y는 뭐가 나오냐면 7분의 9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이너스 1인가 봐요. 분수 나오라 했더니만 마이너스 1이면 더하면 몇 되냐? 7인가요? y는 1 나오겠죠? y 1 나오면 넘어가면은 4 마이너스 x는 4니까 x는 마이너스 4다. 얘가 결론은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둘 다 참이 되는 x값과 y값을 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럼 결론은 필수 문제 한 번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분배 법칙들을 잘 적용해서 식을 잘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미지수를 어떻게 하라? 소거해라. 그거 연습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연산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이제 PX 4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수하고 분수가 나오는데 소수 분수 나오면 이게 미지수 소거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우리가 보통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약간 분수보다는 뭐로 많이 만들어서 문제를 풀죠? 정수로 만들어서 많이 풀죠. 근데 나는 분수로 그냥 하고 싶어요. 해도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르쳐주는 예가 되는 거지 그냥 분수 상태에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미지수가 소거가 되기만 하면 분수에서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분수로 미지수 소거시키는 것보다 바꾸는 게 좀 더 편하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럼 또 이제 소수나 이제 분수 나오면 실제적으로 여기다 이제 뭐 곱하죠? 보통 분수 만들기 싫어서
분모에 뭐 곱하죠? 최소 공배수 보통 곱하죠? 다 등식의 성질이에요. 가끔 보면 여기다 6 곱한 다음에 여기 안 곱하는 애 되게 많아요. 집에 곱하러 가는 거죠? 등식의 성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립방정식 풀이할 때 기본 세팅에다 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야. 여기다 6 곱하면 여기도 6 곱해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양변에다가 이게 몸의 베이스야.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같은데 한쪽에만 6 곱해. 그럼 같을 수가 없겠죠. 당연하겠지만. 근데 여기다 6 곱하면 어떻게 돼? 2x 더하기 여기 6 곱하면 3y는 6 곱하니까 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얘는 뭐 곱할 것 같냐? 느낌이. 누가 보더라도 12 곱할 것 같지 않아요? 12 곱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9x. 여기 12 곱하면 마이너스 4y가 되겠고 여기 12 곱하면 19가 되는 거죠. 뭐 슬프지만 안 없어져요. 그래서 또 곱해야 돼요. 너무 싫죠? 아니야? 안 끝났잖아. 여기서 누구 없애고 싶냐, 은효가? x야, y야.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y 없애고 싶어? y 없애고 싶으면 여기는 뭐 곱해야 되죠? 4 곱해야 되는 거 여기 뭐 곱해야 되죠? 3 곱해야 되겠죠? y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가간법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y 소거시키려고 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4 곱해볼게요. 4 곱하면 8x, 12y, 48이 되는 거고 여기 3 곱하겠죠? 9, 3, 27x 빼기 12y 3 곱하니까 9, 3, 27, 3, 1, 4, 57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되게 많이 쓰죠. 만들 때. 그 다음에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y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더하면 35x 더하면 105인가요? x는 몇이 나오냐면 3이 나옵니다. 여기다 이렇게 3 대입하게 되면 이게 6이니까 얘도 6이 돼야지 12가 될 거 아니에요. y는 2가 되겠죠. y는 2가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저는 분수 상태에서 미지수 소거시키고 싶은데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소거가 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거는 뭐 분수보다는 뭐에서 소거시키는 게 좀 더 편하다? 개수가 정수일 때 조금 소거시키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선생님 좀 분수로 해서 소거시킬래요.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미지수가 소거가 되고 있으면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랑 똑같이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뭐 이래도 되는 거야. 봐봐. 내가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 3을 곱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잘 보세요. 그냥 분수식에서 한번 볼게. 내가 y를 없애려고 할 때 y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 3을 곱해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 2를 곱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2x 더하기 y는 4가 되는 거고 여기다 3을 곱하면 4분의 9x 빼기 y는 3 곱한다겠죠? 4분의 19가 되는 거야. 여기서 더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 분수식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다 그럼 당연히 3분의 2x랑 4분의 9x니까 3분의 2 더하기 4분의 9를 통분하긴 해야 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더하면 얘도 4분의 16 더하기 4분의 4가 4분의 16이고 4분의 19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답은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꼭 이거를 또 무조건 전수로 맞춰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거야. 그냥 미지수를 소거시키기만 답은 나와요. 근데 이거 뭐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12분의 8 더하기 27이 되겠고 이렇게 여기는 4분의 35가 되겠지. 여기가 이게 11분의 지금 35가 나왔으니까 역수를 곱해줘요. 4분의 35에다가 35분의 11을 곱해주면 되겠죠. 약분 되겠고 이제 뭐 3. 그래서 x는 3인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니까 꼭 뭐 무조건 정수를 만들어줘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분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거가 제일 중요하냐면 미지수를 소거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뭐 개수가 정수든 뭐 분수든 뭐 관계없이 미지수가 소거가 되고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잘 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고 선생님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어렵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활용절의 마지막인데 얘가 과연 이렇게 이제 식에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과연 그 등식이 방정식이 몇 개 있는 걸까에 대해서 이제 물을 수 있겠죠. 우리 지호야, 얘는 방정식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3개라고 하면 이제 땡이 되는 거죠. 이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등식의 개수는 등호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유빈아, 이 등호 몇 개 있냐? 등식이 2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봤을 때 방정식이라는 거는 등호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개수가 결정나는 거고, 그럼 부등식은 뭐로 결정나겠어요? 등호의 개수, 부등호의 개수로 결정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식을 몇 개를 정확하게 준 거냐면 2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 때 A, B랑 같다라는 것과 B, C가 같다는 것,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A, B랑 A, C로 풀어도 돼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A, B랑 A, C를 연립방정 다 똑같은 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 C 2개 나오는 거 A, C랑 B, C랑 같다라고 해서 풀어도 돼요. 다 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2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줘야 돼요. 식 2개 준 겁니다. 그럼 어떤 걸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계산 제일 간단한 거예요. 다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제를 보자면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를 보면 x 플러스 y하고 3x 마이너스 2y는 5라고 줬어. 여기서 제일 간단한 거는 우리 은혁아 뭐냐? 셋 중에 누가 제일 간단하냐? 5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5가 제일 간단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5보다 간단한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셋 중에 누가 제일 간단해? 5가 제일 간단해. 그럼 얘 2번 나오는 게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만들 때 이렇게 만들게 되게 쉽겠죠? x 플러스 y는 5하고 3x 마이너스 2y는 5. 이거 연립방정식 하는 게 가장 간단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다 똑같아. 해가 똑같이 나오는데 제일 간단한 놈이 몇 번 나오는 게 좋겠어? 개인적으로? 2번 나오는 게 좋겠죠? 그게 제일 간단한 식이 될 거니까. 선생님 저 뭐 너무 복잡하게 풀고 싶어요. 난 너무 복잡한 걸 사랑해요. 그래서 뭐 복잡한 걸 풀어도 되는데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간단한 쪽으로 계산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다미는 복잡한 쪽이 더 좋아요? 아니에요? 유비리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쪽으로 모아서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풀었던 대로 미시 소거시키면 돼요. 여기 뭐 2 곱해가지고 뭐 더하면 사라지겠죠? 아닌가요? 이렇게 바꾸는 게 핵심이다. 바꾸면 풀 수 있다. 못 바꾸면 넌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A, B, C 나왔을 때 저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면 그냥 연립방정식 배웠던 대로 풀면 된다. 너무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근데 여기서 막 못 푼다고 막 찡찡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 풀어요 원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필수 문제 5번에서 보면은 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좀 복잡한 거 갈까? 필수 문제 5번에서 5-2번 필수 문제 예제로 갈게요. 필수 말고 유제 5-2번에 보면 가장 복잡한 게 몇 번이냐? 2번 정도 풀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 5분의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2분의 2x 마이너스 y 그다음에 마지막에 3분의 4x 플러스 y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된다? 2개씩 모으면 되는데 뭐 별로 간단한 게 별로 없죠. 그냥 뭐 지 맘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모아요. 근데 이가 제일 간단한가?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니면 여기서 미리 곱해놔도 돼요. 뭐 여기서 최종배수 몇이냐? 대충 그렇죠. 30까지 가네. 조금 짜증나긴 하네요. 뭐 30을 미리 곱해놔서 분배해도 돼요. 미리 곱한 다음에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뭐냐 내가 2개로 해볼게. 이렇게 나눠볼게. 5분의 2x 플러스 4 그다음에 2분의 2x 마이너스 y가 될 때 여기서 일단 간단한 문제 10을 곱하면 되겠죠. 10을 곱하게 되면 양변에다가 2 곱해지니까 4x 플러스 8이 되겠고 여기다가 10을 곱하게 되면 5를 곱하게 되니까 10x 마이너스 5y가 나올 테고 이렇게 2개를 많이 한다고 치면은 2분의 2x 마이너스 y 3분의 4x 플러스 y가 된다고 치면 또 6을 곱해. 그럼 이제 6을 곱하면 여기 3 곱해지니까 6x 빼기 3y 6 곱하면 2가 곱해지니까 8x 더하기 2y니까 이거 정리해.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겠지. 세상 정리해요. 정리하면은 여기가 넘어가니까 6x 빼기 5y는 8 여기도 정리하면 이거 넘어가면 2x 이거 넘어가면 5y는 0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거시키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하죠. 귀찮긴 하죠. 더하면 사라지겠죠, y가? 더하면 어떻게 돼? 이 좌변은
8x가 되겠고 우변은 8이 되니까 x는 몇이다? 1이다. 일단 이제 아무데나 대입하는 거예요. 일단 x1 대입해가지고 6에서 y 분수 나오냐? 그러면 넘어가면 y 분수 나오네? 그죠? x1 대입하게 되면 6이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y는 2가 되겠고 y는 마이너스 5분의 2. 분수가 나오네요? 뭐 이럴 수 있죠? 분수 나올 수 있어요? 뭐 중학교에서 분수 나왔다고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연산하는 거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야 된다. 연립방정식은 죽을 때까지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도 미친 듯이 써요. 그래서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 맞는 건 당연한 거야.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은 넘어갈게요. 교과서 플러스 알파 뭐 저쪽 나오는데요. 80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은 그 해가 몇 개 나오냐면 하나만 나와요. 보통 연립 1차 방정식은 하나가 나오는데 해가 안 나오는 경우랑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면 사실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항등식이 해가 무수히 많은 거니까. 그럼 어떨 때 해가 특수하게 나오냐? 자, 기본적으로 연립 1차 방정식은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이라면 해가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한 개. 특수한 게 아니야. 해 하나 나왔는데 이게 특수해요. 뭐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그러니까 해가 한 개가 안 나오는 경우가 나오는데 해가 한 개가 안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어떻게 된 거야? 없거나. 그럼 내가 우리 저번 시간에 약간 스포한 적이 조금 있는데 이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을 그 해를 다 구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어떤 모양 나온다겠죠? 혹시 알아요? 그 좌표를 찍어가지고 하면은 어떤 모양 나온다겠어? 그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방정식 그 해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 그 해들이 좌표를 다 만들어서 좌표 찍어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어떤 모양 나온다겠어? 직선 모양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뭐 나중에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봐. 그림으로 생각하면 그림과 같이 한번 갈게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러한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는 거야. 해를 다 그래프로 찍은 거야. 또 나머지 하나도 해를 그래프로 이렇게 찍었어. 그럼 여기 교점이 몇 개 생기죠? 교점이 몇 개 생기죠? 하나 생기죠. 이게 연립 방정식이 해야 공통된 해니까. 왜냐면 해끼리 만나잖아. 공통된 해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이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래프에서 보자면 뭐를 구한 거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한 거야. 그게 연립방정식이 해요. 사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연립방정식 왜 배워요? 그러면 다 교점 구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래프에서 나중에 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뭐 지금은 아직 뭐 정확하게 그래프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 직선인데 직선에 해가 무수히 많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가 겹쳐야 돼. 그러니까 두 직선이 똑같아야 돼. 두 직선이 똑같아야지만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해의 개수야. 이게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는 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둘이 똑같다는 거야.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야.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거야. 해가.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게 나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거기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거야. x 더하기 2y가 3이었어. 얘하고 2x 더하기 4y가 6이었어. 위아래 식은요 어떤 식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위아래 식은 지호야 이 두 식은 어떤 식이냐? 이거 보니까 얘랑 어떤 관계가 있냐? 똑같잖아. 똑같은 거야. 얘를 2로 나누면 얘잖아. 둘이 똑같아지면은 해도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2y인데 2x 더하기 4y야. 이게 다 두 배가 된 거예요. 둘이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하고 얘가 해가 어떻게 되나? 완전히 다 똑같아. 해가 둘 다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그 해가 완전 똑같이 겹친다고. 왜냐면 둘 식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완전 똑같으니까. 두 배 하면 똑같아요. 어차피 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으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별로 재미없죠 근데 이런 거. 재밌냐?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봐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x 더하기 2y는 3인데 2x 더하기 4y가 예를 들어서 6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는데 나왔다 싶어.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그냥 느낌으로 볼게. 두 직선이 어떻게 하면 해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 직선이 어떻게 하면 해가 없다는 얘기는 교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어떻게 교점이 안 나오겠냐? 그래프로 보자면 두 직선이 어떻게 하는 거야? 평행하는 거야. 평행하면 교점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다 배웠겠지만 나중에 여기서 요 비율이 똑같잖아? 요게 x 대 y가 1대 2잖아. 개수의 비가. 개수의 비가 지금 1대 2인데 얘도 1대 2란 말이야. 그럼 이제 두 배가 되지. 두 배가 되면 이렇게 돼요. 2x 더하기 4y는 6인데 여기까지 똑같잖아. 여기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어디가 다른 거야? 상수항이 다른 거야. 그러면 둘이 똑같은 애가 나올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해하고 여기서 무수히 만나는 해가 겹치는 게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쉽게 보자면 이런 거야. 여기의 배수가 이 둘이 곱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똑같은 모양이 나왔어.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근데 여기 x, y 개수비가 똑같아. 여기는 공통되게 나왔는데 여기가 다른 거야. 그럼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가 특수한 케이스냐? 여기가 비율이 똑같아야 돼. x, y 비율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2배 하면 같아져. 3배 하면 같아져. 그러면 100% 특수한 게 나와. 근데 여기만 똑같은 게 아니라 요 상수항까지 똑같아지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여기는 똑같아졌는데 상수항이 달라. 그럼 해가 어떻게 된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게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뭔 소리냐면 80페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볼게요. 예제를 한번 보면서 조금 이게 뭔 헛소리인지 좀 볼게요. 요즘 뭐 교과서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가르치게 하고 있으니까 대충 이해를 시켜놓고 끝낼 건데 여기서 1-1번에 보면은 필수 문제죠. 여기서 4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6이고 6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9다. 자, 이렇게 얘의 b가 똑같으면 일단 같아지는 거야. 분명했지만 이게 지금 2대1이죠. b가 4대2니까. 얘도 6대3이면 2대1이죠. 그럼 xy가 같아진다는 얘기야.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감법을 썼을 때 내가 얘를 2로 나눠. 위에 걸식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3으로 나눠.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완전히 똑같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x를 없애려고 하든 y를 없애려고 하든 동시에 다 사라지는 거야. 한쪽만 절대로 없앨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x만 내가 분명히 깔맞춤 시켜버렸더니 y까지 깔맞춤이 되는 거야. 다 없어져. 이런 거는 이렇게 같아졌을 때 여기까지 같으면 해가 어떻게 된다? 무수히 많은 거야. 둘이 완전 똑같아지니까. 여기까지는 같아졌는데 여기가 달라. 그럼 어떻게 된다?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들었냐 지금? 자, 그래서 이게 해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되면. 또 뭐 예제를 한번 보자면 뭐 이런 거죠. 2번을 지금 보자면 얘가 해가 없는 건데 3x 빼기 2y는 1이고 6x 빼기 4y는 1이라고 했대. 얘를 2배 하면 얘랑 똑같아지잖아. 그죠? x, y가 동시에 다 사라져요. 한쪽만 없앨 수가 없어요. b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감법을 쓰려고 나 빨맞춤 시켜야지? 근데 이거 곱했어요. 곱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자마자. 곱했더니만 x, y가 동시에 사라지네? 완전 똑같은 b가 나오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다르잖아. 그럼 해가 어떻게 된 거야? 없다. 어렵지 않죠? 어떤 케이스인지 알겠죠? 가감법이나 뭐 이런 거 쓰다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 특수한 경우,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다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야. 해가 하나 나오는 게 특수한 경우 아닌 겁니다. 알아두세요. 거의 해 하나 나오는 것만 구해요. 우리 거의 다 해 하나 나오는 것만 구합니다. 특수한 거 잘 안 풀어요.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밑에 퀴즈 7번까지 하면 이제 끝나요. 오늘 다 했어요. 자, 이제 앞으로 물어봤으면 거꾸로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얘는 뭐야?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개수를 설정해라. 거꾸로 묻는 거지, 이번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두 식이 완전 똑같다는 거야.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뭐 곱하면 얘랑 똑같아지냐? 누가 보더라도. 답이야? 여기다 뭐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곱해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4y는 마가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죠? 얘가 같아야 돼. 여기 같아졌잖아. 여기만 같으면 이제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거죠. 뭐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럼 같아져. 그럼 a 빼기 5는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7이 나오겠다. 넘겨가지고. 이렇게. 자, 요거까지 해서 일단 연립방정식 풀이는 끝났어요. 이제 활용만 남겨놨는데 여기까지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